안녕하세요. 가감세무TV 김영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께 필요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시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오픈하고 바로 필요한 내용들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무법인 가감의 이사로 재직 중이고요. 올해로 세무사로서 일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업체와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업무를 해왔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이시거나 지금 사업 중이신데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의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차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사업 시작했어요. 뭐부터 해야 해요? 두 번째 챕터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꼭 발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렇게 세 가지 챕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 이제 사업을 오픈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오시면 보통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하네요. 뭐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이럴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먼저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사업자 등록부터 하셔야 해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세는 국세청에서 관할을 하고 또 지방세는 시, 군, 구청 이렇게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신고와 납부와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이제 사업과 관련된 세금인데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국세청 하단에 있는 각각의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 어떤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그 세무서에 방문하시지 않으셔도 그 관할이 아니어도 가까운 데서 이렇게 신청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주소지 아니어도 꼭 사업자 등록을 내려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아니어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가능하시고요. 구비서류는 일단 이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주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또 만약에 그 소재지 자체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나 그런 주소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종류 중에는요, 반드시 인허가가 필요한 또 업종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뭐 도소매라든지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조금 더 전문적인 또 법에 이렇게 열거된 허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허가증이라든지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셔야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집으로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또 처음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실 때는 이렇게 임차하거나 또 임대료 이런 부분이 또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능한데 집에서 사업하기 곤란한 업종들, 좀 어떤 시설이 필요하거나 이런 장치들이 필요한 그런 제조업이나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가능하고 또 업종에 따라서는 실제 사업을 영위함을 좀 입증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터넷으로도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한지 문의 주시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가입한 후에 신청 가능하십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요.
앞에 말한 그런 구비 서류들을 전자 형태로 PDF라든지 또 사진 파일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첨부가 가능하십니다. 어, 간이 가세자, 일반 가세자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또 이런 질문들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보면 이제 일반 가세자로 할지 간이 가세자로 할지 선택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어, 일단은 그 요건은 사실 이제 간이 가세자가 아니면은 다 일반 가세자가 이제 되기 때문에 간이 가세자부터 이제 살펴보면은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뭐 과세유용 장소 부동산 임대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가세사 신청이 가능한데요. 일부 업종들이 이제 간이가세가 배제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뭐 전문직이라든지 법에 열거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가세자로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미달하더라도 일반 가세자로 등록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 간이가세자로 했을 때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 보시면은요. 일반 가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율 10% 적용을 받잖아요. 그런데 간이가세자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1.5%에서 4%의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 부가세가 굉장히 낮겠죠. 예, 그러면 이런 장점과 더불어서 조금 단점은 뭐냐? 예, 단점은 일단 일반 과세자는 당연히 매입세금 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이 본인의 그 부가가치 세율, 낮은 세율을 적용받잖아요. 그래서 그 낮은 세율로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환급이 될 수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또 환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면세사업자와 일반 가세자를 또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그 면세사업자가 법에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 의료, 교육 관련 능력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국민 후생에,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가격이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아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면 면세 사업자를 선택해서 사업자를 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다 일반 과세자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제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팁으로 항상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 그 주소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세제 혜택을 이게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면 그런 내용들이 좀 제한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수도권에 많은 그런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서 좀 불균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정책상 조금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세제 혜택에 차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만약에 본인이 사업 장소를 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보다는 그 외 지역, 예, 여기 하단에 이렇게 내용들이 있죠. 아무래도 약간은 좀 서울에서 외곽 지역 또 조금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면들이 좀 낙후된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그 과밀억제권역 외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사업자를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혜택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업자 등록을 받으셨죠? 그러면은 이제는 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 은행으로 가야 하냐? 예,
사업용으로 사용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럼 이거 왜 필요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이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 홈택스에 가입하거나 또 이런 데도 접속하기 위해서도 인증수단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가입을 하고 또 공인인증서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내방하셔야만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가 있고 또 범용 인증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데요.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만 가능하고 범용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 입출입 할 때, 거래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고요. 계좌는 꼭 사업용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데 어, 기존에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를 사용하셔도 가능하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계좌가 너무 이렇게 좀 가사용이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 것과 좀 이렇게 겹친다. 그러면은 신규로 계좌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신데요. 어, 일단은 일반 처음에 이제 개업을 하셔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신데 복식복이 의무자가 되면 사업용 계좌로 또 이 계좌를 신고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해서 이렇게 계좌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증서 이제 은행에서 받으셨죠? 그러면은 홈택스에 한번 가입을 해볼게요. 홈택스에 왜 가입을 해야 하냐면은 홈택스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또 각종 세금 관련 고지도 홈택스를 통해서 받으시거든요. 또 홈택스를 통해서 세금 신고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와 같은 세무대리인한테 또 세무대리 등록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대리인으로 등록을 하면 그 등록한 세무대리인이 또 우리 대표님의 사업장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도 공유하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저는 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어떤 사업용 신용카드라는 게 어떤 이렇게 별도로 발급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사용하고 계신 사장님의, 대표님의 그 명의로 사용하고 계신 그 개인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로 이렇게 그 내용을 저희한테 주실 필요 없이 그 콘텍스에 다 그 내용이 뜨거든요. 다 사용 내용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료의 제출 및 또 입증이 간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닌데 이렇게 해두시면은 세무 관리에 있어서 또 회계에 이렇게 그 장부나 이런 증빙들을 관리하시는 면에서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방법은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서 메뉴에 조회 발급 메뉴로 들어가시면 그 사업용 신용카드 메뉴가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뭐 몇 개를 등록하든지 그러한 제한은 없거든요. 대신에 본인 카드만 등록할 수 있다는 거 염두하셔서 등록하셔서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